현실에서 부딪히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수행이야.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명상,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걸 푸는 게 명상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관통해 갈 수 있는 게 명상이야. 삼불교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오늘 명상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상책을 드디어 만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바닥에 들어온 이유가 명상과 관련해서, 수행과 관련해서 들어왔죠. 제가 아주 연원이 깊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살다가 평생 병풍 역할만 하다가 죽겠다 라는 그거는 진짜 대단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나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잖아.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각성을 해야겠다. 그때 어떤 게 유행하고 있었냐면, 김정빈의 단이라고 하는 소설이 유행하고 있었고, 조금 더 지나면 1986년, 87년 무렵에 드디어 뭐가 유행하냐면 김용의 소설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김용의 뭐 영웅문 전에 다른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거부터 봤거든요. 뭐 만리장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무협 세계관을 정립한 사람이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파일방 뭐 이렇게 해서 뭐 화산파, 소림파, 뭐 태산파, 뭐 곤륜파 이렇게 해서 9개의 파가 있고, 1방은 개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세계관이 있고 뭐 장풍도 쏘고 날아다니는 건 아닌데 뭐 약간 축지법 비슷한 거, 거기에서는 경공술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 힘도 세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각성을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할까? 이제 막 그런 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저만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니고, 그 시절에 80년대가 그런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한번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매트릭스의 원형도 사실 그때 얘기가 되고 있었어. 그때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제가 또 서울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책을 이렇게 사려고 하면 도에 관심 있습니까? 그때도 있었어, 그것들. 그렇게 해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건지 그때는 판단을 못 했었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오존층이 다 파괴가 되고, 뭐 태양에 저 자외선이 직접 이렇게 닿으면 사람들이 다, 인류가 피부암 같은 거에 걸려서 다 죽고 생명이 못 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아니 그냥 걔네 썰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하는데, 그래서 초인이 돼야 살아남는데, 저는 그때도 무슨 생각했냐면, 그렇게 해서 몇 놈 살아남아서 뭐 할까 싶었거든. 다 폐허가 사막 같은 데서 몇 놈 살아서 도대체 뭐 할까? 심심할 것 같은데. 안 죽는 게 그렇게 좋나? 그 슈퍼맨의 비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슈퍼맨은 죽지도 않고 능력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게 삶이 재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선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선이 얼마나 할 일 없으면 맨날 바둑이나 두면서 인생을 조지고 있겠어. 게다가 그 바둑 두면서 운동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먹기만 하고 이러니까 배만 티 나오고 그런 거 아니요? 대머리 돼가지고 영감에 털은 허옇고, 요즘 그 결혼 대상으로 보면 진짜 극혐자지. 대머리에 배 나오고 영감이고, 돈이나 겁나 많으면 진짜 누가 데려갈까? 안 그러면 저거 어디 가서 개 취급도 못 받는, 그게 신선. 그래서 바둑이나 두고 있고, 가정주부들이 TV가, 지금은 이제 뭐 TV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박간 양반이 TV 볼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야구하고 바둑 켜놓고 있으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되잖아. 저는 아는데 마누라는 몰라. 그렇다고 뭐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좀 변하면 모르겠는데, 변하는 것도 없고, 그게 그거 같고, 룰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재미없고, 그러니까 축구는 룰을 몰라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축구는 룰을 몰라도 재밌어요. 뛰어댕기면서, 저기다 넣으면 되는갑다.
근데 야구만 해도 사실은 훨씬 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 잘 몰라. 바둑은 더 짜증나지. 마라톤보다 재미없는 게 바둑일걸? 마라톤은 뛰기라도 하지. 예, 누가 뛰는지나 보이지. 바둑은 한 수 놓고 세계 경기 같은 경우는 한 수 놓고 한 5분 동안 가만히 있는다. 아유, 막 미친다, 미쳐. 그거를 그냥 이러고 보고 있는 거지. 물론 그 안에서 엄청난 계산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고, 그게 이제 그 영감들이 바둑 둔다는 게 신선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남아서 뭐가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저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인간의 세포에는 미세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에너지를 제대로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렬로, 배터리로 얘기하면 배터리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고 이걸로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 세포만 갖고도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면서 초인같이 된대. 이게 뭔가. 그때도 나 그랬어. 제가 원래 좀 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 안 믿습니다, 뭘. 그게 어떻게 보면 철학자적 성향 중에 하나일 거야. 뭐에 확 믿어버리면 그건 종교적 성향이 강한 거고, 그게 진짠가? 어쩐가? 뭐 이런 식으로 찝쩍거리는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말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인간을 배터리로 쓴다라고 하는 게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매트릭스는 90년대에 나온 영화잖아요. 그게 거기서 기계들이 인간을 이렇게 캡슐 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그 인간 전류를 뽑아내는 거지. 그래서 저게 내가 80년대 그 도를 아십니까? 한테 들었던 그 설정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그랬었다고요. 예. 그래서 80년대에 그런 야리한 게 광풍이 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80년대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최고 강국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미국을 살 수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다. 도쿄를 팔면, 도쿄를 땅을 팔아버리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더라. 뭐 이런 이제 거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뒤로 일본이 이제 계속 이러고 갔지. 그리고 독일이 잘 나가고, 유럽에서는.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로 이렇게 죽쓰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85년인가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85년 맞나? 요즘 기억력이 오락가락해서, 그렇게 해서 독일하고 일본을 조져버렸지.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엔화가 1달러에 한 300원에서 400원 정도 했었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나는 90년대생인데도 이런 거를 전생을 잘 기억해요. 근데 내가 다 보면 300원에 400원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엔화하고 달러가, 엔화가 막 치솟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플라자 합의야. 그때는 몰랐던 거야. 아마 700원 막 이러더니 거의 뭐 같이 갈 정도 상황까지 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예. 최근에는 달러가 강달러를 시전하면서 엔화가 이제 밑으로 꼬꾸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박살이 났는데 1,400원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간다던데? 왜냐하면 우리는 박살이 났는데 쟤네는 개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돈 쓸 맛이 있대. 그거 못 들어봤어?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우리도 일본을 가야 되나? 내가 한번 일본을 추진해 봐야 되나? 나 이 생각을 했었다니까? 왜냐면 제가 터키를 좀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 터키가 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거든, 지금. 나라가. 터키, 스리랑카 이런 데가 이렇게, 말고도 파키스탄도 뒤집어져 있는데, 파키스탄은 가기 좀 그럴 것 같고. 터키, 스리랑카가 이렇게 다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그 바퀴벌레 이렇게, 등치 큰 놈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아니 그걸 남의 나라가 망했다고 기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더라. 러시아도 지금
별로 안 좋지요. 그래서 그런 데를 추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일본도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일본은 그래도 워낙 강국이고 체력이 좋으니까 뒤집어질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많이 꼬라박고 있다더라. 실제로 환율을 보면 엔화가 확 떨어졌죠. 유로화가 달러하고 맞잡습니다. 지금 보통은 달러는 예전엔 달러가 1,000원이면 유로는 1,400원이었거든. 1,300원, 1,400원. 아니 최근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 말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달러하고 유로가 같이 가고 엔화는 더 많이 떨어졌지. 아니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뉴스나 이런 데 다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이 경제에 별 관심이 없잖아.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비극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저의 비극이기도 해. 왜냐면 그래 내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유튜브님께서 나를 자꾸 역사 이런 쪽 채널로 자꾸 규정을 해가지고 영감님들만 계속 들어오지. 내가 대하는 사람은 보살님들인데 이게 영감님 채널이야. 내가 지금 남성 비율이 훨씬 높다니까. 경제, 정치, 역사는 남성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보통은 종교 채널은 여성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무슨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또 이런 소리를 하면 또 유튜브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이놈은 확실히 남성 채널이야 이렇게 하겠지. 되게 웃긴다니까. 그러니까 채널 규정성이라는 게 있어. 유튜브가 얘는 중년 남성 채널이야. 그럼 중년 남성에게 영상을 띄워줘. 얘는 애들 채널이야. 그러면 애들 채널에 띄워줘. 여성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다 다르게 보는 거야. 걔가 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한번 규정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채널 같으면 젊은 애들한테는 노출이 안 돼. 걔네는 내가 존재하는지를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채널을 하나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꿔도 이미 안 돼. 얘는 어디로 분류가 돼 있어. 이 인간은 여기야. 이렇게 유튜브님께서 다 분류를 해놨어.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렇게 일본이 잘 나갈 때 그때 일본만 잘 나간 게 아니고 우리도 엄청 이제 막 떡상하고 있었지. 80년대 진짜 한번 전 세계를 상대로 해볼 만하다. 그때 또 유행한 게 타노스임 예언 뭐 이런 게 또 유행을 하면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 일본만 되는 게 아니고 일본 다음에는 우리나라다. 이렇게 일정 부분은 맞았고 일정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정신 자세가 있어요. 그게 언제 꺾였냐면 IMF 때 97년, IMF가 97년이죠. 그때 그걸 맞으면서 너네는 쩔이야. 이런 인식이 확 우리는 아직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사실은 경제적으로 엄청 성공한 게 물론 베트남 전쟁도 있었지만 일본이 떡상할 때 일본 쪽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같이 좀 묻어서 갔고 90년대는 사실 중국이 떡상하면서 중국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거기서 묻어간 거예요. 아니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그렇게 해서 묻어가다가 지금은 야 이거 묻기도 좀 어렵고 지금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 됐어. 그리고 저게 지금 저 센 놈들이 자꾸 막 박터지게 싸움을 했으니까 이쪽을 할 수도 없고 저쪽을 할 수도 없고 막 미치겠네 막 이러면서 잘못 줄 섰다가 갈 것 같고 게다가 이게 다 조폭급들이어가지고 만만한 놈이 없어요. 미국이 만만한가 중국이 만만한가 러시아가 만만한가 뭐 이거 우리보다 약한 놈이 주변에 딱 한 나라에 있는데 걔네는 또 또라이잖아. 우리 동포인데 또라이예요. 얘는 완전히. 그 외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만하게 할 만한 우리도 약한 게 아니에요. 인구가 5천만에 3만 5천 불이면 전 세계적으로 약한 게 아니에요.
엄청 센 거야. 유럽 같으면 큰 소리 치고 있다. 유럽 같으면 큰 소리 친다. 근데 이거 무슨 헤비급들한테 껴가지고, 야, 그리고 우리보다 유일하게 한 놈 약한 놈이 있는데, 우리 형제인데 또라이잖아. 이건 무슨 되도 않고 그냥 핵폭탄을 수제로 만들었어요. 뭐 수제 복원이야? 야, 손으로 깎아서 핵폭탄을 만들. 야, 이거 장인정신 하나는 쩐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80년대에 진짜 전체적으로 떡상할 수 있다는 거하고 어떤 자기를 개발해 가지고 수행한다. 김정민 씨 그 단학선언 봉우 그 권태훈 그 할아버지인데 제가 그 단학선언도 그때 가봤어요. 80년대. 근데 김정민 씨가 단에서 쓴 거는 사실 구라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라였습니다. 뭐 독립문을 뛰어넘고 어쩌고저쩌고. 지금도 안 돼. 그 영감님이 이제 가장 가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찬물로 냉수마찰을 해라라는 걸 주장을 하죠. 그 냉수마찰 아니다. 여러분한테는 없는 거를 냉수마찰해라. 뭐 그런 걸 주장하고 뭐 그랬었어. 그냥 대충 알아들어. 이렇게 방울을 냉수마찰을 하면 몸이 좋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여자는 없는데 여자는 수행할 수가 없나?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우리는 그때도 그렇게 발칙한 생각들을 했었어요. 내가 좀 그러면서 그때 진짜 여러 가지들을 진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렇겠지. 그래서 각성을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겠다 라고 하는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공부는 성적순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거 들어봤어요? 그 영화 이름인데 우리 어렸을 때 유행하던 영화거든요. 제목은 못 들어. 영화는 안 봤을지 모르지만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이고, 그 자식들은 행복이 성적순인 것도 모르는 거야. 답답하지.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미친 듯이 돈을 갖다 받겠어? 100% 성적순은 아니야. 하지만 97% 성적순이야. 그 성적순을 이기는 건 한 가지야. 혈통.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끝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더 바꾸기가 어렵지. 성적은 어떻게 대가리를 박아서라도. 근데 그것도 제가 해보면 안 좋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미 안 좋아.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공부법 책 쓸 때도 그랬잖아. 나는 왜 명상 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영어 단어 한어를 외우는데 빽빽이를 하고 있는데 딴 놈은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밑줄을 긋고 있어. 이렇게 동그라미를 몇 번 쳐. 그래서 너는 뭐 하냐 이랬더니 그게 단어 외우는 거래. 모르는 단어를. 나는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진짜 B5 그 연습장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길 수가 없어. 이게 재벌만 돈으로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사기, 열심히 노력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모으면 삼성전자도 살 수 있다. 가능하지. 억겁을 살아야지. 억겁을. 그리고 그거 다 사기 전에 삼성이 망할걸? 없어질걸? 수백 년, 수천 년 사이에 뭐 어떻게 되겠지? 우리는 실제로 죽도록 노력해서 일해도 서울의 아파트를 못 사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냥 자력으로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성적순 맞아. 성적순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뭐 이러는데, 아니, 그거는 네가 행복이 성적순인 것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외모가 다가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다는 아닌데 99%는 외모야. 99%는 외모야. 100%는 아닌데 그 다가 아니다가 1%를 얘기하는 거다. 정확하게 알아들어. 정우성이나 이런 분들이 왜 되겠어? 길거리에서 캐스팅되고 다 하는 이유가 외모 아니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 그게 쩌리들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할 때 쓰는 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당나라 때도 신원서판이라고 했다고. 몸 좋은 게 첫째라고. 그게 얼굴하고 이 몸이에요.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거, 그 다음에 판단력이. 그러니까 판단력이 지금 어떻게 보면 CEO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판단력인데 실제로 판단력은 4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 고대 때부터 외모지상주의야.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야. 그리고 뭐 마음이 이쁘고 그러면 애들이 알바해서 수술하겠냐? 현실을 현실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뭔가 답을 낼 생각을 해야지. 그게 우리 조상들이 망했던 이유지. 날이 더운데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뭐 냇물에 발을 담그고 수박이나 쪼개 먹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오.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거지. 대학 가면 살 빠져요. 뭘 빠져? 안 먹어야 빠져.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 대학 가면 애인이 생겨요. 안 생기는 애는 죽을 때까지 안 생겨. 생기는 애는 어려서 대학 안 가도 생겨.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남자는 대학이 중요하지. 남자는 이 사회구조가 능력을 어느 정도 이상 요구하기 때문에. 하지만 남성들은 굳이 그런 걸 막 이렇게 많이 안 따져. 그냥 얼굴만 봐. 그래서 그게 참 인생의 비극인 거지.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마치 그렇게. 근데 자기는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살아. 자기도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못이 날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 참 저는 맞는 표현 같아요. 저는 맞는 표현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성형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옷으로 커버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성형을 할 수 있으면 성형까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나는 진짜 중학교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렇다고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을 때까지 쩔이야. 나 그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 중3 때 나는 쩔이로 죽을 것 같다. 그 현실인식이 각성의 시작이야. 그래서 명상을 진짜 배우고 고등학교 때 신통도 배운다니까. 오만 잡것들을 다 배우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배우면서 각성해서 바뀌었느냐? 안 바뀌어요. 이게 정답이야. 안 바뀌어. 단지 좀 새로운 방향을 찾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명상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명상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재밌어. 저는 예전에 무슨 생각했냐면 명상을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 뇌에 에너지를 많이 넣어서 뇌를 개발하면 그거 우리 때 많이 사기쳤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뇌에 5%도 못 쓰고 죽는다. 사기라는 거잖아요. 다 쓴대. 안 쓰는 것처럼 있지만 실제로는 쉬면서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뇌를 각성하면 초인이 된다. 이게 나중에 영화 루시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최민식 나오는. 최민식 맞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너무 유행해서 내가 머리를 이렇게 개발을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개발을 하면 내가 머리가 좋아질 거야.
그런 건 아니었고요. 답부터 얘기하면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나만 안 되나? 내가 그렇게 해서 찾았다니까 계속. 내가 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나? 그렇게 찾았더니 거기서 이제 원래 명상이나 수행과 뇌 개발은 별 관계가 없구나라는 거를 가장 대표적인 게 주리반특 이야기죠. 불교의 주리반특. 깨닫기 전에 주리반특이 태어날 때 엄마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소로라는 뜻인데 작은 길에서 애를 낳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도 조그만 길이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아마 그 애 낳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는가 봐. 감염이 생겼든지 안 그러면 뭐 떨어졌든지 뭐 이렇게 좀 부주의한 사건이 애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시로 말하면 4줄짜리 시인데 2줄 이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총 메모리 용량이 2줄이야. 얘는. 시 2줄. 그러니까 굉장히 작지. 그리고 얘가 이제 엄마가 부주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형은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형이 반특이에요. 얘는 주리반특. 그래서 형은 머리가 좋아. 그래서 형도 출가하고 주리반특 출가하는데 형이 주리반특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때문에 내가 쪽팔리니까 너 좀 집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걔가 계속 콕 빠뜨리고 있고 이러니까 그걸 이제 방편을 잘 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아라한이 되는데 아라한이 되고 신통서열로 봐도 최고급입니다. 주리반특보다 높을 정도의 사람은 목건년 빈두루 존자가 주리반특하고 해서 되려나 모르겠네. 16나한 중에 제일 신통이 센 게 빈두루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라한이 돼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비구니 스님들에게 보름에 한 번씩 법을 설해서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그랬는데 가보면 맨 반개송 외에는 못 외웠다 하거든.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되게 싫어했대요. 주리반특을. 그게 율장에 나옵니다. 아난이 법을 설하러 오는 건 되게 좋아하고 왜냐하면 아난은 말도 잘하고 사람이 다정다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얼굴이 잘생겼어. 이게 꼭 얼굴 잘생긴 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초등학교 때나 이런 때 보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면 인물이 좋은 선생님이 말을 좀 잘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얼굴 뜯어먹고 사냐라고 하지만 그때도 뜯어먹고 공부했어. 그게 현실이에요.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아난이 법을 설할 때는 참 좋아했고 주리반특 오면 뭐 시간이 1시간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법문 시간이 1시간이야. 1분 하고 앉아만 있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게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구나.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억법을 만들어내고 내가 이제 나름의 뭔가를 또 작전을 씁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량을 늘릴 수 없으면 내가 가진 거에 총량을 늘릴 수 없으면 내가 가진 거 안에서 효율성을 돌리는 거예요. 저를 다른 사람들이 되게 저를 보면서 되게 저 사람이 저건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은 그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쓴대. 이렇게 아구를 잘 맞춰가지고 일정을 짜고 거기에 해서 그래서 이게 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올해 이 책이 6번째인가 된 거고 학술진흥재단 등재위도 10개를 올렸어요. 올해만. 그래서 엄청난 그러니까 칩거하고 해도 보통 사람은 칩거하고 해도 그만큼을 못 합니다. 양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진짜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논문이나 이런 글 빨리 쓰는 놈은 이 세상에 없을걸? 전에 조용원 선생님 만나 뵈니까 조용원 선생님도 당신 글 되게 빨리 쓴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붙어봐야 알걸요. 내가 이 말이 나오다가 그 참았어. 어른이라서. 그래도 선배인데 다 이렇게 우리는 또 이게 인격적인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
그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등이 될 필요는 없다. 세상에 1등이 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될 필요가 없다. 되게 재밌는 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어떻게 보면 혁신의 아이콘 같은 이름을 댔었다가 지금은 오히려 일론 머스크한테 넘어갔죠.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이 순식간에 수십 년 만에 그 전에는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거의 한 10년 이상 제 기억에는 전 세계 부호 1위였었습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완전히 아마 일론 머스크 재산의 절반도 안 될걸 지금? 야 대단하지? 그냥 막 쫙 치고 올라오는 거지. 그걸 역전시키는 거지. 야 아니 그거는 무진장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60등 하던 놈이 50등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고, 응? 전교 10등 하는 놈이 전교 1등을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맞잖아. 더 올라갈 때가 별로 없거든. 이게 다 열심히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밑에 쪽은 어차피 거기에 좀 광활하기 때문에 조금만 뛰어도 이게 차이가 금방 나요. 금방 따라간다니까. 어차피 다 기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약간만 뛰어서 일어나서 걷기만 해도 이겨. 나도 밑에 쪽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그 실상을 잘 알아.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언제나 잘한다니까 진짜. 나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머리 나쁜 사람의 마음도 알고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사람의 마음도 잘 알아. 그리고 그거를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극복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생각이 전환됐던 게 효율성, 가성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왜 사람들이 샤오미라고 하는 제품을 쓰느냐? 샤오미가 최고냐?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싸구려예요. 싸구려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사람이 쓰는 물건이 아니라니까. 없는 사람이 효율성을 좋게 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 제 말이 맞잖아. 있는 사람이 왜 중국 거 써? 미국이나 독일 거나 프랑스 거나 이런 거 쓰겠지. 예.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가성비 같은 거 따질 때 쓰는 거거든. 그래서 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1등이 될 필요는 없고 내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필요가 없어. 내 주변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이공계 이런 사람 이길 필요 없어. 인문학자 중에서 나랑 비슷한 놈만 이기면 돼. 잡으면 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스님들도 큰 스님 잡을 필요가 없어. 왜? 큰 스님은 나랑 우리보다 훨씬 선배니까. 어른이니까. 내 또래 중심에서 활동하는 사람한테만 이기면 돼.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 운동을 배우든 게임을 하든지 간에 전체 1등, 올림픽에서 1등을 해야겠다. 그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지금 계속 내 주변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1등만 하면 재밌어. 그러니까 프로가 재온 게 아니고 우리 꾼들, 나랑 같이 계속 어울리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잘나면 내가 지식인이면 돼. 그 경로당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할머니들이 그냥 그 정도 연세 되면 별 볼 일이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아는 소리하고 지식인이 있어. 그냥 젊은 사람이 볼 때는 다 그냥 할매요.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재밌어. 그 강만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효율성의 극대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 이거 책에 써놨는지 나 잘 모르겠네. 난 이런 거 만들면 자꾸 까먹어 싸가지고. 제가 주목한 게 두 가지거든요. 현대에 요즘 나오는 거에 주목한 게 두 가지. 하나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스마트폰 기술은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 카메라가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봐. 처음에는 저도 카메라를 샀지만 저는 지금 카메라를 없애버렸어요.
이제 나중에 답사를 가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비싼 걸 샀어. 왜냐하면 그게 다른 사람 사진까지 다 찍어줘야 되는 카메라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작은 카메라 시장이 전부 죽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다 대체가 돼. 그만큼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졌어.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이 나온 게 2007년인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년 만에 이게 엄청나게 발전한 거야. 엄청나게 발전한 거야. 스마트폰 안에서 카메라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요 정도 될 거거든. 손가락 한 마디 정도나 될라나? 요 정도 되겠지. 진짜 카메라는 우리가 그냥 아직 큰 카메라는 못 따라가지만 일반 우리가 그냥 쓰던 카메라는 한 요만하잖아요. 이거를 요만큼으로 할 정도니까 무진장 발전한 거지. 아니 맞잖아. 그리고 어두운 데서나 이런 거 찍어봐. 실제로 스마트폰이 더 잘 나와요. 카메라보다. 찍어보면. 걔네는 자동으로 이렇게 보정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그렇게 발전하는 걸 보면 야 이게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맨 제자리 걸음이야. 그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삼성이나 뭐 이런 데서 배터리 교환식이었지. 뒷딱지를 이렇게 개딱지 열듯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배터리를 이렇게 갖고 턱 해갖고 이렇게 빼서 이렇게 맞잖아. 네, 제 말이 맞잖아. 그러다가 한 미친 회사가 우리는 탈착식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걸 덮어버렸지. 그랬더니 삼성이 뭐라 그랬냐면 저렇게 너네는 맨날 충전기나 꽂고 댕겨야 돼 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애플은 그 생각을 나는 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이 빨리 안 좋아지는 거야.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일주일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으면 화이자 코로나 저거 약 팔아먹은 것보다 훨씬 주가가 떡상할걸? 아무도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배터리 강국이에요. 그런데도 맨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스마트폰 배터리는 맨날 하루야. 이게 2, 3일로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 그때도 하루, 지금도 하루. 그래서 배터리 기술이 진짜 어려운가 봐요. 아니 몰라. 그냥 봤을 때 그게 만약에 어렵지 않고 누군가가 돈을 뭐 1000억, 1조를 갖다 박더라도 그게 성공을 할 수만 있는 거면 반도체보다 낫지요, 이게 지금. 그냥 생각해 봐도. 이 기술을 가졌으면 반도체보다 훨씬 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배터리 쓰는 데는 자동차 이런 데까지 들어가면 난리 나거든, 이게 지금. 그거 있잖아.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돈 비중이, 금액의 비중이 배터리잖아요. 아시다시피.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효율성만 좋아지면 더 가벼우니까 차 효율도 좋아지겠지. 배터리 때문에 무거운데 바닥 전체를 배터리로 지금 깔고 있는데 아니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배터리 효율을 좋게 못하면서 뚜껑 탈착식을 포기했을까? 지금은 이제 탈착식이 다 아니잖아요. 근데 그 관점이 전환될 때 보세요. 뭐가 있냐면 쾌속 충전 방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발전하지 못하는 대신에 충전 속도를 올리는 방식을 얘네가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야. 효율성을 딴 쪽에서. 그러니까 용량 자체의 효율성은 안 좋아지는데 속도를 늘려버리면 그게 그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전에는 보통 5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충전을 했으면 지금은 뭐 한 45분 정도 충전을 하고 아쉬우면 진짜 급하면 한 5분 정도 5분이나 10분만 꽂고 있다가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은 충분히 씁니다. 아니 맞잖아. 아니 제 말이 다 맞잖아.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난 걸 어쩌겠어. 용량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명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만 안 되나 했더니 아니 딴 놈도 안 돼. 그리고 깨달았다는 사람, 전 세계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 이렇게 뭐 돌아가셔서 오래되신 분들은 검증하기 어렵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법문을, 그러니까 설법하고 뭐 이렇게 불교뿐만이 아니고 뭐 인도에 요가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런 겁나 많거든. 그런 사람들 책을 쭉 읽어보면 별로 머리 좋은 놈 느낌은 안 나. 머리 좋은 사람 같으면 뭔가 새로운 탁견이 나와야 되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잖아. 민간 기업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나사를 이겨. 난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납득이 잘 안 가는 거거든요. 아니, 민간 기업이 우리나라의 무슨 어떤 기업을 하나, 정부 기업을 이겼어. 아니, 그거는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미국 회사니까. 미국 회사, 큰 회사면 우리 기업보다도 더 강력할, 아니, 생각을 해봐. 로켓을 발사했는데, 우리도 지금 몇 번, 그것도 우리 기술도 아니고, 러시아하고 뭘 해서 돈 주고 사와가지고 어떻게 쐈는데 떨어졌어요. 뭐, 가다가 폭발 몇 번 봤잖아. 근데 이 미친 나라가 그 돈을 주고도 박수를 쳐주더라고. 수고했다고. 야, 그거에 박수 칠 일이냐? 떨어졌는데? 그것도 너네가 우리가 자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떨어졌으면 내가 박수라도 쳐줘요. 노력했잖아. 아, 러시아에 기술이 있는 거를 갖다가 데리고 와놓고는 그걸 떨어졌으면 피든. 근데 거기에 왜 박수를 쳐? 저건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리 생각일 수도 있어요. 과격한 우리 생각일 수도 있어. 그리고 나사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뭘 했냐면 로켓이 가더니 다시 돌아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일회용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셔틀을 만들었어. 이 사람이. 그거 하나로 경기 끝났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생중계로 보는 순간,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쇼맨십도 대단해. 혹시 그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영상 보셨어요? 이렇게 백하에서 우주선이 올라갔다가 그 자리로 이렇게 싹 다시 돌아오거든? 되감기 하듯이? 그 영상 한번 보셨어요? 처음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깡통 두드려 만든 것처럼 된 로켓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끈하고 이렇게 로켓 하면 이렇게 미끈한 그게 아니야. 어디서 저게 철공소 깡통 두드렸나 싶은 걸 가지고 이렇게 날려. 근데 그게 돌아와. 이놈이 작정을 한 거지. 그거 조금 처리하는 게 어렵겠어요? 겉에? 뺑기치라고 이거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게 어렵겠어? 일부러 지금 이게 이슈 만들려고 장난하는 거거든. 이렇게 거지같이 우리는 했어도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충격인 거지. 나사가 못하는 걸 개인이. 그리고 저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다시 돌아오지? 지금은 이제 많이 봐서 별로 신기하지 않은데 그거 하나만 딱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투자가 쏟아지지. 야, 저거 돈 된다. 지금까지는 일회용으로 뭐 위성을 띄우든지 할 때마다 계속 로켓이 날아갔다가 거기서 끝났는데 이거는 백으로 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재활용인데 로켓 재활용. 그게 한두 푼짜리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막 쏟아지겠지. 투자금이 쏟아지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순식간에 최고 재벌로 저렇게 막 전 세계 최고 부자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뭐 이런 사람은 훨씬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창의력 같은 뭔가 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딱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개인적으로만 그냥 보면 인도에 아주 뭐 대단해서 그 약 파는 거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은 사진도 안 찍힌대. 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약 파는 사람들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책으로 보면 지금 만나는 못 봤지만 책으로 보면 그냥 쏘쏘해. 틱나탄 스님도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이거 불교 쪽으로 얘기하면 틱나탄 스님도 그저 그래요. 뭐 철학적 탁견을 뭐 내느냐, 칸트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느냐 없어요. 달라이라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14번 태어났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아주 발칙한 생각인데 뛰고 붙으면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이렇게 조금 해봐. 조금. 그 얘기는 뭐냐? 깨달음이 머리를 좋게 하는 것 같진 않구나. 이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머리를 좋게 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의 키워드에는 뭐가 있을까? 거기에는 행복이 있는.
그런데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내적인 행복,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어느 정도 이상 인정을 받는 것도 행복이에요. 쩌리는 자기 최면 속에서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자연이다가 혼자 사니까 행복한 거라니까. 그리고 그 행복은 비교 대상이 생겼을 때 바로 깨져.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깨져. 그냥 혼자 그것만 반복하면 그게 불행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이라기보다는 불행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지. 땅 따먹게 하고 땅끄지 같이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이렇게 살았어도 그게 불행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던 거야. 왜? 전체가 다 그랬거든. 나만 그랬던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불행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만족이라는 게 있고 외부적인 어느 정도 성취라는 게 있어요. 성취. 그래서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게 자꾸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저거는 사실은 저렇게 얘기하면 종교는 계속 밑으로 사양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현실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건 가성비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공부법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개발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뇌 용량은 한계가 있고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거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AS를 받아오기 전에는 불가능한데 이게 내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가 살 수가 없어요. 엄마 열어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물론 들어가기 좋게 내가 밀어놨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게 안 돼. 그래서 이 효율성을 통해서 마치 배터리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으니까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충전 속도를 늘리려고 하는 방식에서 해법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거예요. 몇 년 만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편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뚜껑을 열 필요가 없어진 거지. 애플이 맞은 거야. 애플이 맞은 거야. 딴 놈들은 딸려갔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게 또 애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 전까지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술의 삼성, 디자인의 애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으면 정상입니다. 처음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의 삼성,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의 삼성, 디자인의 애플. 아이폰은 쉽게 말해서 이쁘고 삼성의 저게 기술력이 좋다. 갤럭시가 기술력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감성의 삼성. 감성의 삼성. 그러니까 디자인이 삼성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지는 않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애플이 디자인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기술에서 발렸거든. 그래서 지금 애플과 한 4년 차이가 난다더라. 이렇게 기술 격차가 이 정도 벌어지면 첨단 쪽에서 한 4년이나 벌어졌다더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끝난 겁니다. 정상적으로 못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다 4년 앞서가는 기업이 나보다 훨씬 적은 기업이야. 이러면 따라갈 여지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애플을 팔면 삼성을 서너 개를 사거든. 한 3개 정도 사겠다. 3개 정도 사겠다. 이런 상황에서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삼성이 나중에 갤럭시를 LG처럼 접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거든요. 지금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 저렇게 기술 격차가 차이가 나면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면 비싼 건 못 팔아먹고 이제 샤오미 같이 싼 것만 팔아야 돼.
그러면 마진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유통하고 관리비만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손을 들게 된다고. 왜냐면 마진이 없는데 계속 그걸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LG가 손 들었잖아. 우리는 봤잖아 그거를.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게 촉발된 거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 이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뭐 역전이 돼가지고 완전히 끝났습니다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돌아. 아마 우리나라만 잘 안 돌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성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그 다음에 삼성의 주식을 가진 분이 500만이나 되기 때문에 500만이면 5천만 중에 500만이면 차 띠고 포 띠고 연세 많으신 분, 어린 분, 그 다음에 뭐 주식 안 하시는 분, 우리 같이 입으로만 주식하는 분 이런 사람들 싹 빼버리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500만은 엄청난 숫자거든. 그래서 이렇게 침묵하는 오히려 이게 얘기가 잘 안 도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기술 격차가 벌어질 수 있지? 역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그거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스마트폰도 상향 평준화되면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도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거나 뭐나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는 게임 같은 거 하고 이러면 대기업 걸 쓰는 게 아니고 맞추지. 근데 문제는 맞추는데 대기업 거보다 비싸요, 이게. 그러니까 뜯어서 이렇게 딱딱딱 조립시키면 돼, 레고 같이. 그래서 중국 제품이나 스마트폰이 큰 차이가 없어, 기능상에.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조금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 정도지 그렇게 막 값이 2배씩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는 없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향평준화라고 하는 거거든.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면 상향평준화. 그래서 더 이상 뭐 혁신적인 걸 한 단계씩 올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내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 그 상황에 봉착했는데 여기서 또 얘네들이 희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성은 CPU를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 걸 쓰고 그 다음에 OS는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를 써요. 그러니까 지 게 없어. 지는 그냥 껍딱만 만드는 거야. 껍딱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지 거는 없어. 제일 중요한 뇌는 퀄컴 거를 갖다 쓰고 삼성 것도 쓰긴 씁니다. 근데 퀄컴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는 퀄컴 걸 쓰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구동하는 건 안드로이드를 쓰고 아시잖아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걸 갖다가 조립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내가 다 통제를 못해.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완제품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키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네 개를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좀씩은 생기겠지. 좀 뜨겠지 얘가.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가 칩까지 만들고 뇌까지 만들고 OS도 지 OS거든. 애플이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가 다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로 하지. 그러면 이 안에서 빨라지지. 이렇게 한 단계씩 넘어가는 그러한 식의 속도가 필요가 없지. 그래서 비슷한데 훨씬 좋은 효율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야. 굉장히 재밌는 거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명상으로서 아닌 거를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100이라는 능력치를 가졌는데 태어날 때 200을 가진 놈이 나와요. 300 가진 놈도 있고 돈만 차등이 있고 얼굴만 차등이 있는 게 아니야. 뇌도 차등을 가지고 나온다고. 근데 나는 100으로 태어났어. 100으로 세팅이 돼 있어. 그럼 명상을 해서 이게 200, 300이 되느냐?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이런 식의 애플이 생각하는 이런 식의 효율성을 좋게 하면 120, 1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올라가느냐? 아니 효율이 좋아지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쓰다가 이렇게 청소를 할 때가 있어. 불필요한 프로그램 삭제. 이런 걸 하면 좀 빨라지거든. 그러면 이게 기능이 좋아졌느냐? 아니! 똑같지. 뭘 개뿔이 뭘 좋아지겠어. 쓰레기들을 치우니까 좀 청정해지고 빨라진 거지. 이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성공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가 역사 교육하고 국어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교직에 있거나 안 그러면 그 시험을 임용고시 교사 임용고시를 보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있거든. 근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은 4학년 때 합격해. 4학년 때 합격해. 머리 좋은 애들이야. 못 이겨. 그리고 진짜 안 되는 애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포기해. 한두 번 보다가 바로 포기야.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맞죠? 세상은 다 그럴걸? 아니,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 사법고시나 이런 것도 가능성 있는 놈이 계속 보겠지. 전혀 관계도 없이 점수가 턱없이 떨어지는데 계속 미친놈이 아니고 그걸 하겠어? 그래서 노량진에서 컵밥 먹어가면서 몇 년씩 공부하는 애들은 사실은 그 폭 안에 걸려있는 애들이에요. 희망 고문을 당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 아래는 포기한다니까? 여기는 이미 됐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이게 조금 올라가면 되고 여기 안 되고, 그러니까 1년씩 걸려도 이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거든. 이해가 되죠? 명상이 거기서 힘을 발휘한다는 거야. 효율성 가성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거야. 그러면 지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이거 되게 재밌어.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두 가지 강조하거든요. 아니야, 이게 나중에 이제 노인들에게 왜 명상이 필요하냐, 연세 드신 분은 왜 명상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나중에 얘기해 줄 거야. 젊은 사람과 관련해서 이 가성비와 효율성을 좋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현실과 유리된 얘기 자꾸 하는 거. 그게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종교 집단에 잘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야. 마음을 비워라.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무슨 놈 마음을 비워. 가장 열이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입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능이 하도 다양해져서 그렇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진짜 시험만 가지고 거의 할 때는 그때까지 절에 진짜 사람 많이 온다. 법당이 꽉 찬다. 시험 보잖아? 반 틈 이상 날아간다. 그런데 그게 현실인데 거기에 앉아서 법문하는 스님이 마음을 비워라 이런다니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조건을 서로 안 맞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거지. 야, 그러면 너 같으면 오겠냐? 나한테는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해. 그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걸 계속 내가 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불교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도 똑같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 인구가 쫙 빠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면 세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자본주의는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종교가 그 자본주의를 말켜내는 거지, 서로 무슨 뭐 무릉도원처럼 동 떨어져 가지고 청학동 살듯이 저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어떤 집단 수행을 한다든둥 무슨 뭐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마음을 비우고, 아니야.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수행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명상,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걸 푸는 게 명상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관통해 갈 수 있는 게 명상이야. 그래서 저는 명상을 배우면 젊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자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충돌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일반 다른 데서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게 네가 지어낸 거냐?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족보가 있는 얘기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막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당나라 때
당나라 때 홍주종, 마조 도일 스님이라는 사람이 홍주 개원사에서 이런 식의 수행을 얘기해요. 현실에 앉아있는 게 수행이 아니다.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수행만이 진정한 수행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명나라 때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사상마연, 양명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계종이 사실은 홍주종이에요. 홍주종 안에 임재종이 있는 거고 그 임재종이 지금 조계종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굉장히 이거는 동아시아에만 있는 명상 방식이에요. 현실과 유리돼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뭐냐면 저도 박사를 제가 받기 한 학기 전부터 제가 강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선생님이 저 아는 선생님이 수업해 볼래? 이렇게 얘기해서 스님 한번 수업해 보시죠. 이래서 제가 아직 박사를 못 받았는데 지금은 박사를 받아도 수업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안 그래.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석사만 받고도 강사를 하고 그랬었어. 이게 시절이 그래. 시절이.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 박사 논문을 통과를 못했으니까 박사 논문을 통과하고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님 그런 게 아닙니다. 교학상장이라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해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 교학상장 같은 명상이 돼야 성공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 건 개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있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그럼 마음이 편안하지. 그러면 혼자 있는데도 마음이 들쭉날쭉하고 미치겠어요. 환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렇게 혼자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환자입니다, 그거는. 혼자 있으면 아무 밋밋한 게 정상인 겁니다. 맞잖아? 그게 뭐가 이상해? 그래서 이런 게 현실을 관통하는 젊은 사람을 위한 명상. 다음 시간에 제가 왜 나이 든 사람이 명상을 배워야 되는지, 독거노인이 지천이 되는 시절 속에서 명상의 필요성.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80이 되면 두 종류의 독거노인이 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 둘이 살지만 각방 독거노인. 그리고 90이 되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가 무너진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꼭 죽은 놈이 더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래. 비슷하대. 100이 되면 죽은 놈이 낫대. 움직이는데 몸만 아프대. 노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도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노인들에게 듣고 깜짝 놀랐어. 내가 알기로는 80 넘으면 더 오래 살려고 발악을 한다던데요. 생각이 좀 달라.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 80대 중반부터 몸 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아마 90이 넘어가고 그러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만 같아도 아침에 눈 뜨면 피곤해. 뭘 한 게 없는데, 눈 떴는데 피곤해. 이 눈 뜨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눈 뜨면 피곤해. 한 게 없어. 피곤해. 근데 90 넘으신 분은 눈 뜨기 전에 피곤할 거 아니야. 눈깔 굴리다가 눈 뜨려고 눈깔 피곤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명상을 하지 않으면 우울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 직방으로 맞습니다. 사람들이 상대해 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 연세가 돼서 상대해 주고 싶으면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돈을 겁나 풀어. 그리고 엄청 벌어놔. 그러면 사람 안 끝인다. 진짜. 사람 안 끝인다. 하루에 1억씩만 써봐. 사람 안 끝쳐.
그런데 나이 먹으면 돈은 안 쓰고 잔소리만 더럽게 했어. 개도 간다. 키우던 개도 간다. 예. 그래서 그런 연세 드신 분들과 관련해서 왜 명상이 필요한지, 50대 이후 사람들에게 명상이 왜 절실한지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